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요. 그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 헌신이 크다. 그거는 부모님이 많이 줘도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다 뱉어버렸거든요. 근데 심청이는 효녀잖아요. 뭐 아버지가 준 게 뭐 있어요. 근데도 이제 효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은혜다. 바울이 나는 죄인의 계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유산 이런 거에 대해서 은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은혜라는 얘기는 결국에 그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넓혀야 되는데요. 그 마음에 넓히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쥐어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어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부모 섬기는 것도 은혜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그냥 밥 먹고 헤어지고 뭐 이렇게 용돈 좀 드린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훈과 그 다음에 믿음의 이제 유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 이삭의 복이 야곱, 야곱의 복이 이제 요셉, 요셉의 복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 천대까지 흘러넘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좋은 그 교훈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받은 전통과 유산들,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대로 하지라고 생각하다 보면요, 점점 이렇게 곁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부스러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부모 공경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약용이 이제 유배 갔을 때 이제 아들한테 편지할 때요, 좀 패족의 자식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공부 계속해라. 때가 올지 모른다, 기회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다 키우는 거, 양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과실도 심고.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노동을 죄악시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실학의 정신으로 경제를 가꾸도록 해라. 이제 이런 생활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 하거든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안 됐냐. 그러니까는 좀 그 밤 차지 않게 불도 좀 잘 떼라. 그래서 손등으로 그 등 밑에 넣어보면은 따뜻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생활하고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뭐 옛날에나 대가족에서나 뭐 부모 공경 책임을 졌지, 지금은 국가가, 그 다음에 이제 복지나 연금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국가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대가족이 됐던, 뭐 소가족이 됐던, 핵가족이 됐던, 1인 가족이 됐던, 이거는 하나의 그 형태의 문제는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있고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에 있어서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다 책임을 지지만은 책임 못 지는 것도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생활에 대한 관심이 되겠습니다. 관심이라는 얘기는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1등이 뭐냐? 고3 수험생. 그 다음에가 뭐냐? 집에서 키우는 개. 그 다음에 이제 늙고 병든 부모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부모 공경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첫째로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한 다음에 고3 아들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한 다음에 집에서 키우는 개 생각해야지. 부모는 굶어 죽는데 개 밥 주러 다니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은 목욕을 못 하는데 개는 목욕시켜가지고 말이야. 길거리 끌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지. 개 들고 다니면서 벤치에서 막 털갈이를 하고 그래요. 계속. 털 막 비껴주고 막 그러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없어졌어. 그래서 개가 죽었거나 그 개 주인이 죽었거나 아니면 이사를 갔거나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 공경은 옛날에 뭐 장남이 책임지자는데 그게 아니라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한 관심이다. 이거는 우선순위다. 이거는 시절이 변하고 그다음에 뭐 혼자 살고 이래도 언제라도 부모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건다. 이게 끊어지는 게 이제 배은 망덕이 되겠습니다. 배은 망덕.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실제로 고독사나 이런 걸 보면요,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나홀로 들어가서 산다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면 가족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국가가 혹은 뭐 내가 노후 대책 연금이다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돌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덩어리잖아요. 이거는 뭐 방식이 좀 다를 것뿐이지 옛날에는 한밥상을 먹었지만 우리가 한밥상을 안 먹더라도 밥은 드시는지 또 뭐 어디 노숙은 안 하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냥 노숙하든 말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밖에 몰라. 부모님 유산 받을 때는 많이 달라 하는데 부모님 관심 가져라고 하면 나 안 한다 그거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제 세월이 바뀌었잖아요. 그랬으면은 부모에 대한 관심. 그래서 부모는 처음에 자녀를 양육하지만 나중에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겁니다. 고려대학교인가요? 거기 이제 의대 교수를 지낸 분이 그 집은 불교 집안 같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등산도 좋아하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야. 근데 나중에 되니까 자꾸 사고를 내. 산에 가서 넘어져가지고 골절되고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 혼나는 거예요. 혼나서 아버지 하지 마 그러면은 처음에는 왜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버지가 승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육신이 늙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제대로 활동하는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고. 그때는 누구냐면 사실은 딸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가지고. 그리고 또 부모가 말을 들어야 돼. 그냥 옛날 생각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사고 엄청나게 내거든요. 그래서 주고받는 겁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표현되어지는 뭐가가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사랑인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뭐 선물을 주니까 이게 사랑이다. 오늘 산부 예배 끝나니까 청년부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선물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스타벅스 커피하고 그 다음에 템블러라고 그렇게 해서 그 템블러는 있는데 그거 주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10개인가 들어있는 거 있잖아. 캡슐고 그거 하나를 딱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실망했어요. 제가 항상 시키면은 보통 되게 많이 팔리는 게 6개 내지 10개 든 게 오거든요. 최소한도로 그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 세트로 해서 6개 든 그게 얼마인가 다 있어요. 감 얘기하면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왜 하나냐 그랬더니 그거 하나면은 일주일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하나냐 그랬더니 이거는 직접 사서 비싼 겁니다 이러더라고. 비싸긴 그 스타벅스가 그거지 뭐야. 그래서 템블러는 또 하나 쌓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 이런 거 할 때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뭐 선물로 표현되긴 하지만 그냥 오래 참는 게 사랑이고 그냥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인 거예요. 청년부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청년부 안 돌았죠. 또 그러면 또 시험 듭니다. 청년부가 줄어들어가지고요. 회비나 지원금이 별로 없는가 봐. 그래서 쫙 줄더니 이제. 자, 5절 보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왜 이런 거 받았다고. 그럼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 이거를.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하려고? 잘도 하더만. 누구한테 가서 하냐고. 불륜? 나가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막 사랑한다 해서 퍼붓고 말해 그러는데 내 자녀한테도 사랑을 하죠. 부부간에도 사랑하죠. 근데 사랑은 뭐예요? 첫째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 고상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아주 아름답고 극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부모부터 사랑해라. 그러니까 네 부모 사랑하려면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참으면 부모 사랑이야. 참 힘들어 이거요. 부모님이 늙고 병든 것을 보면은 힘들어.
재산이라도 많으면 재산을 탐내잖아요. 재산도 없으면요, 정말 힘들어. 도대체 내가 얻을 게 뭔가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이기적이고요, 냉정해지고 내가 타산적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타산적이, 내가 계산하고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는 자녀들한테 네가 앞으로 커서 나한테 얼마나 해줄까 그 생각하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밥 줬나? 그런 부모 잘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때 부모님한테 뭐를 더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못하지. 그냥 사랑은 그냥 조건 없이 받은 대로 주는 거야. 그게 안 되거든.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서 예수님이 사랑 이렇게 하셨는데 라고 해서 이거를 제일 먼저 어디다 대야 부모한테 하라고. 부모한테. 근데 다 돌아다니다가 다 하는데 나중에는 부모 사랑에 대해서는 안 해요. 부모 공경, 부모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 갖는 거예요. 관심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은 어떻게 했냐라고 할 때, 부모 공경은 생활에서 또 중심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인데, 이게 왜 그 문제가 되냐면, 옛날에는요, 그 집에서 이제 한 집에서 살다가 뭐 60대면 환갑하고 70대면 뭐 고인가 이렇게 하고 많이 사셨으니까 돌아가시라 그러면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 체질을 타고나면 조금 장수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병어둠이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변경될 사유가 별로 없어요. 네? 타고난 거 외에는 별로, 사고도 별로 안 나요. 집에 있는데 무슨 사고가 별로 납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의료 내지는 이런 병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특수층이에요. 근데 이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주 빈곤한 거예요. 건강관리 내지는 병원 혜택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 하라고 하면 혼자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식탁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거는 집안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형 담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합의를 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해가지고 막 먹으면 저 환자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가 생기거나 혹은 뭐 일형 담요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식구들이 이렇게 고통을 같이 나눠 가진 동시에 이 건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건강의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먹고 사는 문제가 공유되는 그런 축복의 이게 자리예요. 그 우리는 보면은 건강검진 회사에서도 강제로 하라고 그러고 국가에서도 안 하면 뭐라고 자꾸 날라오잖아요. 2년마다 왜 너 안 해서 5년마다 안 해서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걸 다 못 찾아요. 다 못 찾아요. 그러니까 방치시켜 놓으면 그냥 그 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데 국가에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우리가 몇백만 원짜리 건강검진 하더라도 그냥 표시만 해서 우리한테 쪽지를 편지로 날려주는 것이지 알아서 하는 거야 네가. 고혈압이다 그러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뭐 괜찮아 그러면 자기가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웠고 똑똑합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글을 못 읽는 분도 있고 지금 문제는 돈은 있는데 식당 가면 식사 주문을 못 하잖아요. 키오스크 하니까. 못 하잖아요. 예? 그래도 뭐 종업원이 마음이 좋으면은 뭐 해드릴까 해가지고 도와주는데 커피 먹으려고 그거 서 있으면은 커피 안 줘요. 알바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병원 가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 좀 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병원을 매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을 매일 타지 않기 때문에 일이에요 그게. 1년에 한 번도 거의 안 타거든요. 갈 일이 없잖아. 일산에 있으니까. 가더라도 승용차 타고 나가버리게 되니까. 그 노인들이 어떻게 타냐면 그것도 훈련하면 다 한다니까요. 핸드폰 못 한다 했잖아요. 지금은 노인들도 핸드폰 잘해요. 그거는 집에서 학습시켜주고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혼자 다 하시라고 못해.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전화만 보고 하는 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본인이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알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혜택 중에 혜택이 뭔가 하면
이게 병원이나 건강에 대한 정보예요. 그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인터넷에 의사들이 힘듭니다. 소아과 힘듭니다. 애도 안 낳는데 애 하나 놓으면은요, 막 3대가 달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애, 엄마, 할머니까지 와가지고는 막 의사 선생님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죠. 수가도 얼마 안 주는데 뭐하러 소아과를 합니까? 안 하죠, 우리나라는. 예? 안 하죠. 그 정도로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데 집에 노인들이, 어른들이 그 혈압, 당뇨나 성인병 없는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다 있죠. 아니면 무슨 이렇게 노안을 앓고 있는 거죠. 예, 진행 정도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골 근육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거의 폐차 직전입니다. 그러면 요거 관리를 잘하면 병원도 덜 가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안 가고, 그 다음에 돈을 안 써요.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좋아져요.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이 건강해서 사는 게 보람이 있지, 딱 이렇게 연락 끊어가지고 죽든 살든지 모른다고 딱 해놓으면은 자녀가 편한가요? 그건 거짓 평하죠. 거짓 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병원에 젊은 사람들 안 와요. 바빠서. 그리고 직장에서 살짝 나와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대학병원 잘 못 와요. 그럼 여기 가게 되면 다 뭐냐면 이렇게 어른들,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도 지금 65세가 노인이라는데 그 65세가 노인입니까? 지발로 다 걸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지팡이 짚고 와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보행기 와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휠체어 와요.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앰뷸런스 와요. 그렇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모가 자기 혼자 앰뷸런스를 불러서 자기가 다 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건.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힘들지. 택시 잡아 타고 휠체어 다 자기가 옮겨서 와서 올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건강의 문제, 혹시 생활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활은 내가 돈 있으면 은행에 찾아가다 먹으면 되니까. 근데 병원이나 이런 거는요, 정보, 예약 이런 거 있는데, 옛날에 전화 걸어서 예약을 하잖아요. 지금 그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인터넷으로 거의 다 예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도착하는 것부터 알리라 그러는데, 전부 다 바코드 찍어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밥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원을 못 가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잘 모르고 불편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 드리는가,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거를 싫다 해서 그거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요.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는 병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느 집 부모나 똑같습니다. 조건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팽개쳐놓으면요, 부모님들 고혈압인데 몰라요. 그리고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성인병은 관리할수록 좋잖아요. 싱가포르의 초등학교가 골드, 실버 이러잖아요. 비만 애들이 많으면은 학교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비만이 걸리게 되면 그 학교 연교시에 나와서 이거 운동을 해야 돼요. 학교 끝나고 나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과외를 붙여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하면서 애들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졸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모여가지고 파티하는 거야. 그 졸업했다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달라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애들도 그런데, 연세들 시간 노인들이 어떻게 옵니까? 시골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시골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정부에서 막 의사들이 모자라고 막 그런데 그게 맞기는 맞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KTX 다 끊어버리기 전에는 이거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부산에고 거가 원교시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뭐하러 옵니까 여기를? 그게 문제예요. KTX 있고 한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전히 사회주의를 해가지고 딱 우리나라 사회주의 아니에요. 우리나라 병원은 90% 이상이 다 민간병원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사회주의식으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누렸던 혜택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시골에 있는 부모이지만 네가 관심이 없고 안 돌봐서 그렇지 거기에 의사가 없는 것도 병원도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급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달려갈 것이냐가 문제가 되지만요. 그 나머지 별 문제가 안 돼요.
자기 이거 놀고 여기서 카페에서 떠들고 하는 데는 몇 시간씩 쓰는데 지방이라도 차 몰고 가면 1시간이면 가는데 뭘 못 가요? 그래, 이 혜택이 없는 거예요.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거든요. 그 노인이 이제 저 어머니가 뭐 당뇨가 있으면 당연히 있는 줄 알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병원을 다니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당 검사를 하고 처방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 많이 줄 수도 있고 적당히 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당은 이거는 그러니까 혈당이라는 것은 밥 먹는 데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관리를 해야 되면 하루에 4번씩 하는 거예요. 찔러서. 먹는 것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안 보면 몰라요. 당뇨에는 뭐가 안 좋다 해가지고 그거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찔러서 해봐야지 이게 지금 당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꿀 같은 경우에 그 식구람으로 해서 포장해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정도 먹잖아요. 당이랑 상관이 없어요. 2시간 되면요 괜찮아요. 근데 설탕은 요만큼만 들어가도 당이 팍 뛰어가지고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거기서 병원에 가서 혈당을 체크하면 하나만 하죠. 혈당은 24시간에 혈당이 도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에 약 타가지고 오는데 혈당 관리가 돼가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단 조절해야 돼 이렇게 돼. 근데 그거는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 집 살림을 안 하더라도 다 알죠. 전화 한 통하면은 오늘 혈당이 얼마요? 딱 하는데 180이 나왔다 그러면 식후에 오늘 뭐 드셨어요? 그러면 자수해야 돼.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의사 숫자가 많아가지고 무슨 주치의를 해가지고 그걸 다 관리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에서도 잘해야 돼. 자녀들이 잘해야지 가족 건강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기 뭐 햄이나 소세지나 해가지고 이런 그 가공육을 먹으면요, 그거 안 좋으면은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가족이 부모님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부모님에게 똑같이 이게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이게 고관절 수술하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인공관절, 무릎관절 치환도 많이 하게 되고 하는데 사실 보면 이 골다공도 그래요. 골다공도 이 관리를 잘 못해요. 관리를. 그래서 이게 의사가 많고 병원에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노인들 되고 그러면 이게 종합적인 케어가 중요한 겁니다. 종합적인. 그래서 가면 혈압도 약을 타야 되지만 또 이렇게 당뇨약도 타야 되지만 또 골다공 약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사를 해요. 그러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골다공이 여자분들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나이가 50, 60 돼가면 그 20대 때 키가 안 나와요. 벌써 2cm, 3cm 내려간 거예요. 그게 뼈가 다 녹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인들은 급속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막 휘관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걸 일찍 알아가지고 10년, 20년씩 골다공 그런 처방을 하거나 관리를 쭉 해주면 예를 들면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요. 그러고 예방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보행기라고 있어요. 보행기. 유모차 말고요. 보행기. 그래서 그 노인들이 지금은 일산에서 이게 보편화됐습니다. 우리가 일산 처음 올 때는 그런 구경을 못했어요. 다 젊은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노인화됐어요. 20, 30년 사이에. 그래 공원도 가면 보행기를 이렇게 밀고 가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큰 마을도 꽤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보면 자녀들이 깜짝 놀래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팡이를 하기도 그렇고 지팡이 하면 불안하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행기를 해야지 안전하게 이제 보행을 하게 되고 외부 출입을 하게 되는데 자녀 놀래죠. 엄마가 왜 보행기? 그 옛날 엄마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그거를 구매해 주면서 인터넷에 글 올린 거 보면 마음이 슬프다. 우리 엄마가 보행기를 사달라 하네. 내가 믿어지지 않네. 현실이야. 그거 안 사드리면 넘어져서 부러져요. 골절되면 노인들 큰일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골다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녀들이 모른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우리들도 골다공이 있는데 관리 안 한단 말입니다. 간 큰 사람들입니다. 암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고관절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다 노인들 다 그렇게 돌아가셔요. 그래서 암 걸려서 죽는 노인들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들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감 커가지고요. 그냥 걸어다니니까 걸어다니는데 뼈가 구멍이 다 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암 걸리는 것만 암 아니다 그러면 만세를 부르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30년 동안 관리하는 노인들하고 안 한 거 천지 차이죠. 그 자녀들이 슬프죠. 어떻게 보행기가 문제가 아니라 좀 있으면 휠체어라니까. 휠체어가 문제야. 좀 있으면 앰뷸런스 왔다 갔다 하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안 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싫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모님 건강의 혜택을 좀 더 누릴 뿐만 아니라 돈이 안 들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갖다 맡기면 된다 해서 하면 요양병원은 병원입니다.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실래요? 그거는 가면 안 되는 데입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갈 수는 있지만 노인들은 요양병원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 이렇게 노령화가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요. 노령화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지금 그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놀랍게도 근력운동입니다. 근력운동은 뭐냐면 네가 알아서 활동하라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인들한테 네가 알아서 활동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도요 밥을 갖다가 떠먹여 주지는 않는데요. 밥상 차려서 갖다 주지는 않는데요. 자기가 나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이 생존의 첫째 조건이 네가 움직여서 네 밥은 네가 먹으라고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혼자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할 때 자녀들하고 같이 안 살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전국에 깔린 게 편의점이야, 지금. 가면 도시락이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는다고요. 다만 네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거에 관해서 누군가 그거를 돌보려고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밥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디서 국가가 책임집니까? 어느 자식이 책임집니까? 지금 못 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거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는 복지 개념이 의사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지금 의사는 처방을 하는 건데 처방하는 사람 문제는 골다공이냐 고혈압이냐 이게 지금 신부전이냐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투석을 해야 되냐 아니냐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의사는. 그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간병인이 하든 자녀가 하든 하는 거야. 간병인 붙는 것보다 자녀가 붙는 게 낫지. 요양병원 가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집에서 하루를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낫지.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일본도 처음에는 요양병원 많이 세웠어요. 국가에서 지원 많이 하고 했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삶의 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요양병원 세우다 보면은 여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병원 지어야 되지, 운영을 해야 되지. 이게 밑바닥에 물 붓기인데 삶의 질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문턱을 없애세요. 화장실 문턱을. 집에서 휠체어를 가지고 살으라고 해요. 집에서. 그냥 못 다니니까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휠체어를 사서 이제 휠체어를 이용해가지고 화장실이나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손으로 내가 밥 먹으면 되는 거야. 그게 기본인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약을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고 이미 부모님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시대에 와버린 거예요. 70, 80대는 잘 죽지도 않고요. 근데 아프긴 아픈데 삶의 질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아니 의사가 고혈압을 했으면은 의사가 당뇨라 했으면 당신 신부전이라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의사가 그거를 다 감당을 하고 관심을 가져요? 절대 안 가져줘요. 콩팥에 만성 그 신부전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음식 뭐 먹으면 짠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의사는요 그 말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거는 나랑 상관없어. 나는 병리적으로 처방하는 것이지 그거는 지금 식품 영양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의사 말도 안 해줘요. 뭐 먹을까 답도 안 해줘요. 네가 알아서 하라 그거야. 근데 알아서 하는데 본인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하냐고.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관심 가져서 그거는 내가 한 집에 살든 안 살든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가족의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나의 당면한 문제고요. 나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암이라고 하는 이런 치명적인도 들어오면 안 되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만성병으로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만성병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인생 버는 거예요.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동성이나 이거를 보장하려고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근력 운동, 예? 근력 운동을 해야지 내가 내 몸을 지탱을 하고 내가 이동을 하면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대시켜서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에요. 그런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혜택이 많지만 부모님들은 접근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혼자도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족 개념으로 이렇게 부모를 섬겨나갈 때 밥은 드시는가 그거 중요하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그런 교육을 제대로 잘 못 받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답도 안 하는데 그걸 우리가 보면은 자료 같은 거 대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부모 섬긴다고 하는 문제가 그냥 뭐 내가 한번 선물해주고 생활비 던져준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병원에 입원시켜놓으면 고생만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요양병을 갔는데 학대받거나 혹은 요양병에 또 다른 병이 생겨가지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자유롭게 살 때는 훨씬 더 잘 살 텐데 병원 가가지고 더 큰 병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의 문제는 뭐냐면 함께 늙어가고 함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나중에는 동반자의 관계가 돼요. 동반자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감당. 그러니까 최인호 그 글 중에 보면 굉장히 뼈아픈 그런 고백이 있는데 거기 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글을 묶는 원고를 읽고 교정하면서 나는 많이도 울었다 해서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죠. 최인호.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참 글이 좋은 분인데. 근데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는 책을 내면서 새삼스러운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살아생전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슬픔이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기 때문에 그 작가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한테 내가 뭘 못해드렸나 이게 아니라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쭉 글을 쓰면서 그걸 많이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작가의 또 그의 이제 자식으로서의 마음이죠. 예, 외로웠다는. 엄마가 밥을 못 먹은 게 아니라 외로웠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다. 어머니의 고통과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비정한 자식이었다. 그러니까는 시집 와가지고 꽤 잘 살았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게 되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하숙집을 했다죠. 그 하숙집에 가가지고 다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그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인생이야. 자녀들은 또 모르잖아요. 과부가 돼서 그 주렁주렁 달린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숙집을 하면. 하숙집 하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자기 자식도 키우기 어려운데 남의 집 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어머니 혼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말할 수가 없잖아. 자식들이 크니까 잘나서 다 나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장한 자식이지. 네, 어머니의 그 고통과 마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무소식이 희소시라고 그게 좋은 얘기 같지만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 듣는 것보다는 아무 소식이 없는 게 낫지. 아무 소식이 없으면 돼요. 부모 속은 타는 거지. 부모 속 타는 거지. 부모가 세상과 이렇게 있을 때 세상에 대해서 뭐가 느낌이 오겠어요? 자식 생각밖에 더 나겠나? 자식이 연락이 없는 걸. 그럼 어떻게 돼요? 비정하죠. 말할 데가 없잖아요. 없어요. 네, 어머니는 쓰레기처럼 내 마음속에 하치장에 함부로 버려졌다.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잉여 내가 버리는 거지. 어머니는 그토록 고생하여 지문조차 남아있지 않은 손으로 수고하여 자식들을 키웠지만 머리 좋은 대신 뭘 인정한 자식들에 의해서 독방에 감금된 종신형의 죄수였다. 독방살이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밥을 먹어도 누구 하라고 먹으며 그 다음에 무슨 세상살이의 즐거움이 뭐가 있어요. 이웃사촌이라지만 그건 그거고 정말 내가 함께 살았던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제일 그립잖아요. 세상 뉴스가 뭐가 그립겠어요. 근데 그게 안 오니까요. 결국에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그 하치장의 물건 같고 독방에 감금된 종신형의 죄수 같더라. 사실은 독방이 아니거든요. 독방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게 그랬어요. 명절 때나 부모님 찾아뵙자라는 것이 그냥 인사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짓말이에요. 제주도 비행기 타면 1시간이 가는데 우리가 안 닿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독방에다 가둔 정신형의 죄수다라고 봐도 틀린 말 아니지. 뭐가 틀려요? 외국 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먼 데인가요? 비행기 타면 금방 가게 되고 전화하면 다 받게 되는 무슨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는 인생의 동반자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해야 되죠. 그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부모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상은 없어요. 밥을 2그릇 먹겠어요? 3그릇 먹겠어요? 그냥 대화하고 관심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관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일부러. 안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으면은 돌아가신 대로 내가 그 뜻을 받들어서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어요. 시간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장례식 어떻게 할래?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다 받아들인다는 게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나면은 사실은 별개 문제예요. 우리랑은 뭐 장례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상관은.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삶을 정리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장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말을 나누기가 어렵다니까요. 그걸 인정을 안 할래요, 자녀들이. 부모님 항상 살아계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 시간이 기울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자식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뜻이겠죠. 내가 나를 가족장으로 하라는 건지 혹은 뭐 빈소 차리지 말고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교회장으로 거대하게 하라는지 뭔가 뭐 부모님의 어떤 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없는데 자식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아계실 때는 찾아오지도 않더만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막 회사에서 뭐 사장님부터 뭐 동문회 동창부터 해가지고 뭐 병원에 가보면 막 화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쓰레기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예?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뭐 회사에서 이렇게 다녔으니까 회장님이 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 한번 했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길이 참 막막한 길이에요. 근데 그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부모 자식 간에 그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애 마무리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내가 남기는 유언은 뭐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이제 지금 또 문제가 생긴 게 뭔가 하면 그 연명치료 문제 때문에 죽음의 방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죽음 방식에 대한 거.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양병원 안 가고 돌아가시도록 하는데 할 수 없으면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되겠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연명치료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어디까지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돼가지고 연명치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의견을 내놓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연명치료에 대해서 쓰라고 해서 다 썼는데 오래전에 그거는 사실 법적으로 효력을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가져가서 막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국가에서 등록을 받아버리거든, 지금. 그러니까는 여기 일산에도 서구하고 그다음에 동구 보건소하고 병원 중에는 다는 아니고 그거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 등재하는 거예요, 국가 등재. 국가 등재해가지고 이제 본인 의사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서 하게 되면 부모님도 하셔야 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의 만약에 내 의사와 상관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연명치료 할 건가, 안 할 건가? 혹은 연명치료 하고 안 하고 할 때 묻는 게 그거더라고. 그러면 시신 기증할 마음은 있냐? 그러고 하더라고. 그것도 묻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는데 자녀들하고 함께 이게 뜻이 다 공지가 이렇게 뜻이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야지 그 부모님 생애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시라고 떠밀려놓고 자기는 바쁘다고 나는 젊었다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죽는 거는 죽는 건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답이 없잖아요. 그게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돌보는데 관심을 갖는데 건강 문제나 생활의 문제, 그 다음 마지막에는 대화하는 문제. 전화 한번 될 걸 갖다가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주 몰인장하게 할 필요는 없지, 우리가.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문제도 그러면 막 장례식을 과하게 치러가지고 막 동창들 부르고 막 회사 직원들 부르고 동네 사람 부르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식도 본인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가지고요. 장례 규모는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가도 본인이 충분히 알고 대화돼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제 준비가 되겠는데,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 공경 예배드리려 했기 때문에 내가 대답할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순교,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인생 보고서고 신앙의 보고서겠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 맡긴 사명을 다했습니다라는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보고서잖아요. 다 했다는 얘기, 다 이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섬기라라고 했을 때 부모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또 보고서 내야 되겠지.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혈압, 당뇨, 심부전, 그 다음에 막 골다공, 그 다음에 막 치매, 뭐 등등해서 온갖 다 있는데 몰라. 그러면 그거는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거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옛날에는 그 진료 차트를 안 보여줬거든요. 그걸 일일이 말하면 의사들 싫어하고요. 또 그걸 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어플을 받게 되면 그 어플에 자기 검진한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수술한 사진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기본 생화 검사라든지 또 진료에 대한 이런 것들은 기본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모님이 이번에 병원에 갔을 때 이게 지금 당뇨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만성 신부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그냥 핸드폰 열어보면 다 나온다니까. 내 핸드폰은 안 나오지만 부모 핸드폰 열어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신부전 콩팥이지 이게 지금 1, 2, 3, 4, 5기 이렇게 있잖아요. 4기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퍼센테이지 그 콩팥에서 일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뭐 10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 같은 게 이렇게 검사에 다 대부분 다 표시가 돼요. 크레아틴에서 이렇게 넣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30%다, 20%다, 여과율이 남아있는 게 그래서 뭐 15%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이렇게 콩팥병이다, 신부전이다 그러는데 자식이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본 검사도 보면 다 나오고 지금 여기 당뇨 같은 경우에도 그 당뇨는 먹을 때마다 다 다른데 이게 평균 3개월치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3개월치 당화혈색소 그런 검사는 3개월치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면 다 나오게 됩니다.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태가 어떤 거나 다 알게 되고요.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마지막에 그 부분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데까지 우리가 동반자가 돼서 자식들이 가야 되잖아요. 장례식만 간다고 장례식 뭐하러 갈 거고 이러나 저러나 다 해주는데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한테 할 걸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네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가 하나님 앞에 내는 보고서고 우리 육신의 부모로 볼 때는 부모에게 대해서 내가 할 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체인호 그 책에도 보면요, 마지막에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후회할 일을 남기면 안 되는데 부모님 보내드리기 전에 자식된 도리를 다하자. 어머니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그 정다운 이름으로 어린 나이에 그런 어리광으로 부릅니다. 엄마 안녕히 가세요.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죠. 이렇게 이제 글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하고 마지막 이별할 때도 할 거 다 했어요. 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죽음의 길까지를 자식들이 한번 동행해주는 그런 섬김이 되겠죠. 오늘 얘기는 그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해당한 그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그런 또 삶의 발자취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쿵저러쿵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족이 함께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 우리 부모님이 뭐 다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존경하고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냥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식의 자리가 있는데 이게 주고받고 좋은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도리를 다하는 그런 가정, 또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을 다하고 돌봄을 다하는 그런 가정, 그래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모 공경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애하고 사랑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